아버지를 고소한 아들의 이유. 저는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냈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변호사가 제 말을 듣고 잠깐 멈추더니 친부냐고 물었어요. 네, 친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꽤 오래 하셨어요. 건자재 관련 일이었는데 아버지 세대에는 그런 업종이 잘 됐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따로 취업할 생각도 했는데 아버지가 같이 하자고 하셔서요. 언젠가 물려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10년을 일했어요. 영업도 했고 현장도 다녔고 거래처 관리도 했어요. 월급은 적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다 내 거 될 텐데 뭘 이러셨거든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실제로 회사가 잘 되면 다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아내는 월급이 적은 거 처음부터 알고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힘들어했어요. 저는 곧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믿어줬어요. 오래요.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을 하신 건 제가 회사에 들어간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됐을 때예요. 저는 재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도 외로우실 테고 그건 아버지 인생이니까요. 근데 상대가 좀 걸렸어요. 아버지보다 20살 이상 어리셨고 아버지랑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새어머니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잘 대해주시려고 했고 분위기가 어색하긴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회사 얘기에 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버지 옆에서 듣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거래처 미팅에 따라오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불편했지만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새어머니 말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회사 지분 얘기를 꺼내셨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새어머니한테 넘기는 걸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인 정리를 좀 새로 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왜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새어머니도 이제 가족이고 나중을 대비해서 가치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줄 거라고 순서가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서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를 넘겨주신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 몇 군데가 새어머니 쪽으로 넘어갔어요. 직원들도 눈치를 채는지 저한테 보고하던 것들을 새어머니한테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뭐가 문제냐고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새어머니가 옆에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못했어요. 결정적인 건 그 다음 해에 터졌어요. 회사 법인 등기를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바뀌어 있었어요. 아버지에서 새어머니로요. 저는 그게 언제 된 건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서류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결정한 거라고 자기 회사를 어떻게 하든 자기 뜻이라고 하셨어요. 새어머니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너는 내 갈 길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10년이었어요. 10년을 적은 월급 받으면서 나중에 내 거 된다는 말 믿으면서 일한 겨. 그게 그냥 내 갈 길 찾으라는 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저는 노동청에 먼저 갔어요. 10년 동안 받은 월급과 실제 업무량을 비교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차액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됐어요. 변호사랑 같이 따져보니까 임금 체불이랑 퇴직금 미지급으로 충분히 청구가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왜 이러냐고 가족끼리 소송이 말이 되냐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10년 일한 사람한테 그 말이 되냐고요. 새어머니가 중간에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얼마 줄 테니까 취하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결과는 저한테 유리하게 나왔어요. 법원에서 임금 차액이랑 퇴직금,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인정이 됐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그걸 다 내야 했어요. 새어머니가 대표이사니까 실질적으로 새어머니가 처리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새어머니의 다른 것도 드러났어요. 회사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내역이 상당했어요. 직원이 제보를 해왔어요. 저를 오래 봐온 분이었는데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게 추가로 문제가 됐고 새어머니는 결국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어요. 아버지가 그 뒤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아버지도 속으신 거였으니까요. 그게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원망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을 한 업종이라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내가 많이 기다려줬어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효도가 서류로 끝난 게 아니라 서류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제가 다시 찾는 서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